안녕하세요. 백만송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병의 90%는 간 때문이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우중차오님입니다. 지은이는 중국의 국가급 명의로 활동하고 있는 분으로 중국중앙보건회진 전문가, 중국 중의과학원 교수, 박사과정 지도교수를 역임한 분입니다. 이 책은 중국 최고의 고전 한의학서인 황제내경을 통해 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간의 피로를 쉽게 알아채는 방법과 어떤 음식과 생활습관으로 간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황제내경으로 알아보는 나의 간 상태. 간이 건강하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다. 오장 중의 하나인 간은 인체에서 가장 크고 기능이 가장 많은 장기이다. 또한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관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의학과 양의학에서 간을 이해하는 관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양의학에서는 해부학에 입각해 간을 이해한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장과 같은 의미로 구체적인 개념에 속한다. 반면 한의학에서의 간은 보다 광범위하고 복잡한 개념이다. 간장의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의 기능 활동계를 가리키는 비교적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한의학에서는 인간의 정신활동도 간의 범주에 포함되며 눈, 근육과 뼈, 소화계통 등과 같이 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들도 전부 간의 범주에 속한다. 양의학에서 말하는 간장. 정상적인 간은 우측 늑골 하부와 복부 상부에 위치해 있으며 붉은 빛을 띤 갈색의 쇠기 형태이다. 간의 대부분은 갈비뼈에 둘러싸여 있고 극히 일부만 복부 상부와 우측 갈비뼈 사이에 노출되어 있다. 간의 윗부분은 횡격막과 배벽과 연결되어 있다. 의사가 환자의 간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직접 손으로 만져 진단할 경우 보통 환자에게 고르게 호흡하라고 한다. 이것은 간의 위치가 호흡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으로 숨을 쉴 때 간의 위치는 2 내지 3cm 정도 오르내린다. 일어서서 숨을 쉬면 간의 위치가 약간 내려가고 반드시 누워서 숨을 쉬면 간의 위치가 약간 올라간다. 또한 간은 우리의 체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성인의 간은 대략 체중의 2% 이상을 차지한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성인 남성의 평균 간 무게는 1.157에서 1.447g이며 여성은 1.029에서 1.379g이다. 가장 무거운 간의 무게는 2000g에 달하기도 한다. 무게가 제법 나가기 때문에 간의 부피도 꽤 큰 편이다. 보통 성인의 간 크기는 가로 약 25.8, 세로 약 15.2, 두께 약 5.8cm 정도이다. 그 밖에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간은 영양 대사를 도울 뿐 아니라 유기체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해독과 지방 연소 촉진, 혈액 생성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양의학 연구에 따르면 간의 기능은 약 200여 개 이상에 달한다. 간은 신비로운 기관이기도 하다. 다른 오장육부에는 없는 특수한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재생 기능이다. 임상실험 결과 간이 반으로 절단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더라도 남아있는 간세포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활동하며 원래의 크기로 회복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의 소설 및 장혈 기능. 한의학에서는 간의 주요 기능이 소설과 장혈이라고 한다. 간주소설. 간은 정체된 것을 소통시키고 배설하는 기능을 주관한다. 간은 기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몸의 오장육부와 모든 조직 활동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소통과 배설 기능을 통해
사람의 감정과 정서를 조절하고 소화 흡수를 촉진시키며 기혈의 흐름을 유지하고 수분 대사를 균형 있게 만들어주고 성 기능과 생식 능력을 조절하기도 한다. 간주장혈, 간은 혈액을 저장한다. 간은 혈액을 저장하고 혈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간은 혈액을 저장함으로써 간 자체의 음양의 균형과 기혈의 조화를 유지한다. 반대로 혈액은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혈류량이 감소하면 간에 저장된 혈액의 순환 기능이 저하되고 간의 영양 흡수, 신진대사, 독소 제거 능력도 감퇴하게 된다. 물론 간이 위의 두 가지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간은 상승하고 발산하는 특성이 있다. 간기가 원활하게 상승하고 발산함에 따라 오장육부가 정상적으로 활동한다. 간은 우리 몸의 근육을 주관하기도 한다. 간이 건강해야 사지에 힘이 생긴다. 그 밖에 간은 눈을 통해 기운을 소통시킨다. 따라서 간이 튼튼해야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간은 기의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 간은 기혈의 상승과 움직임을 주관한다. 체내의 기의 활동을 막힘없이 소통시키고 혈액과 진액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도와주며 위의 소화 기능을 촉진한다. 이것이 바로 간의 소설 기능이다. 즉, 잘 통하게 하고 상승하고 발산한다는 뜻이다.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기의 활동에는 일정한 규칙성이 있다. 인체의 오장육부가 활동하려면 기의 오르내림과 드나듦이 없어서는 안 된다. 간의 소설 기능이 정상이면 기가 자유롭게 오르내리고 드나들며 기의 활동도 원활하게 소통한다. 기혈이 막힘없이 잘 통하면 신체의 모든 장기와 기관도 조화롭게 움직인다. 반대로 기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오장육부의 기의 활동이 고르지 못해 각종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간의 소설 기능이 정상이어야 마음이 평온해진다.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쉽게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것은 마치 사치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런데 간기가 원활하게 소통하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바꿔 말해 간기가 우울하지도 않고 극도로 흥분하지도 않은 상태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기분도 상쾌해진다. 건강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다. 한의학에서는 인간의 감정을 기쁨, 노여움, 근심, 생각, 슬픔, 놀람, 두려움으로 나누어 칠정이라고 한다. 간의 소설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면 우리 몸의 기의 활동이 막힘없이 소통하고 기혈이 조화롭게 흐르며 경락의 흐름이 원활하고 정신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므로 감정 변화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간의 조절 능력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감정 변화가 지나치게 격렬하면 체내의 균형 상태가 깨진다. 간은 오행에서 목에 해당하며 막힘없이 잘 통하는 것을 좋아하고 우울한 것을 싫어한다. 일상생활에서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성질이 나면서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커지며 심지어 기절하기까지 한다. 이것은 사실 간기의 흐름이 지나치게 위로 치솟아 있기 때문이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피를 토할 정도의 분노를 보여주는 장면은 얼핏 과장된 듯 보이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황제내경에서는 크게 화를 내면 형상과 기운이 단절되고 혈이 머리로 몰려 손발이 싸늘해지면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넘어지게 된다라고 했다. 즉, 화를 크게 내면 기혈이 위로 역행하여 기절하게 된다는 뜻이다. 간기의 소설 기능은 지나쳐도 물론 좋지 않지만 부족해도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간기의 소설 기능이 부족하면 기가 쉽게 체내에 맺혀 간경이 흐르는 흉부, 유방, 측면 흉곽 등의 부위에 당기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 이러한 기의 울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우울증이 발생하기 쉽다. 유선 증식이나 생리불순 등과 같은 여성 질환은
대부분 이러한 원인으로 생기는 것이다. 감기의 뭉침은 간 자체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다양한 간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현대사회의 변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오랫동안 무거운 스트레스에 시달린 고통, 긴장감, 조급함, 우울함 등의 심리 정서 상태가 쉽게 표출되면서 간 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상황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제때에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이 평온해야 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온몸의 기의 활동이 원활해진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조깅, 걷기, 스트레칭을 하거나 음악 감상, 바둑 등을 하며 긴장을 풀고 주의를 환기시켜보자. 나쁜 감정과 기분을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간의 소설 기능이 원활해야 소화가 잘 된다. 심리 정서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초조함이나 분노 등의 방식으로 표출되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받는 영향도 꽤 크다. 기분이 나쁘면 식욕이 저하된다. 다소 허황된 말처럼 들리겠지만 이는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다. 화만 내도 배가 부르다라는 중국어 관용구에도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마음이 가볍고 기분이 좋으면 식욕이 크게 증가하고 무엇을 먹든 다 맛있다. 반대로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면 식욕도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신트림이 올라오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간기범위라고 한다. 사람의 기는 맑음과 혼탁함으로 나뉜다. 맑은 기는 위로 향하고 혼탁한 기는 아래로 향한다. 감기의 소설 기능이 정상이면 맑은 기와 혼탁한 기가 정확한 경로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음식물의 영양 성분도 체내 곳곳으로 전달되며 음식물 찌꺼기는 대장을 거쳐 몸 밖으로 배출된다. 실제로 화가 나면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초조해하며 화를 내면 배가 아파 화장실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다. 한의학에서 볼 때 이것은 간비불화 증상이다. 오행에서 목에 해당하는 간과 토에 해당하는 비장은 상극이다. 화를 내면 간기가 위로 올라간다. 간기가 비장을 억누르면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영양물질을 운반하는 비장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장이 좋지 않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자연히 식욕이 없어지며 심한 경우 복통이나 설사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간의 소설 기능은 생식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생식 기능은 신장에서 결정되는데 어떻게 간과 관련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것이다. 이는 여성의 신체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생리기간이 다가오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 여성이 많다. 생리불순이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감기도 정상적으로 소통하거나 발산할 수 없다. 감기가 뭉치면 어혈이 쉽게 생기고 정상 생리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 기혈이 정체되어도 생리통이 발생하기 쉽다. 물론 남성의 생식 기능도 심리 상태와 관련이 있다. 발기부전이나 조루 등과 같은 문제는 기질적인 생체 변화가 아니라 대부분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밖에 간의 소설 기능은 체액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친다. 황제내경, 소문, 대기론에서는 감기가 막혀서 통하지 않고 걸리면 양쪽 옆구리가 그득하고 누우면 가슴이 놀라 뛰고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했다. 몸 안의 체액인 진액의 움직임에도 기가 없어서는 안 된다. 기가 움직여야 진액이 움직이고 기가 정체되면 진액도 흐르지 않는다. 감기가 막히면 기의 활동이 잘 통하지 않아 인체의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부종이나 배뇨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간의 소설 기능은 우리 몸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감기가 순조롭게 움직이고 기의 활동이 막힘없이 통하고 마음이 평온하면 소화가 잘 되고 다른 신체 기관도 정상적으로 활동한다.
간기의 움직임이 순조롭지 않으면 기의 활동이 무질서해져 각종 질환과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